외교부 장관께 ODA 전반에 걸친 네. 그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2010년에 이제 OECD의 DAC 회원국이 됐죠. 네. 그러니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을 해서 정말 자랑스럽게도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우리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한 세계에서 첫 사례가 됐습니다. 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로 15년 차를 맞는데 지금 현재 ODA 규모가 6조 원을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6조 3천억 원 정도 가까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규모도 이제 거기에 걸맞게 증가를 했는데 이런 점들은 다 장관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2년 동안 국정감사에서 계속 ODA에서 우리가 고쳐야 될 점을 지적을 해왔습니다만 그게 잘 고쳐지지가 않아서 다시 한 번 더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이 대외 원조의 컨트롤 타워가 저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처별로 각 지자체별로 따로따로 사업을 영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그런 전략이 없고 그리고 또 각각이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에 매몰이 돼가지고 서로 같은 기관을 접촉하는 이런 비효율성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국민 세금 이 정말 혈세를 정말 제대로 쓰고 있는가 굉장히 비효율적이 많다는 점에서 이건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한 문제점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저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될지 개선 방법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그 ODA 분절화가 세 가지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유상 ODA와 무상 ODA가 있는데 이 둘이 사실은 어느 정도 연계성을 가지고 서로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전혀 별도로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별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무상 원조 자체도 지금 분절화가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 1조 2천억에 해당되는 부분은 코이카가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보면 다른 부처에서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재외 공간에 이제 국감을 가게 되면 거기서 듣는 이야기가 외교부 산하의 ODA는 잘 파악하고 잘 관리하고 있는데 다른 부처 거는 자기들이 몰랐다. 중복된 사업이 있는지도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가는 곳마다 거의 듣습니다. 이건 정말 큰 혈세 낭비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이 그 지원받는 나라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원조를 주는데 그 창구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다 보니까 거기서 또 행정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여러 가지 좀 하소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국격을 위해서도 정말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우선 이제 무상 ODA입니다. 지금 코이카에서 지금 거의 1조 3천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여러 부처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집행하고 있고 생각보다 중복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들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총 46개 기관이 1976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코이카가 맡은 사업은 절반도 되지 않는 817개 사업에 1조 3천억 정도밖에는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도 뭐 다른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모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참 놀랍게도 다른 OECD, DAC 회원국 거의 대부분이 한 개 부처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런 시행기관을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극대화를 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그 다음이 또 유상무상 원조인데요. 사실 이 둘이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전체 1976개 사업 중에서 39개 정도만 어느 정도 서로 이제 그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따로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바라던 효과가 지금 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개선할 것을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개발 협력을 담당하는 2차관 시절부터 있었던 구조적인 문제이고요. 이원화, 유상과 무상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 그 무상 원조가 분절화되어 있는 것, 오래전부터의 일인데 굉장히 그 고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유무상 원조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총리 주재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이 모든 걸 통합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지금 현재 저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언뜻 이렇게 보면 잘 관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위에서 전략을 세우고 아랫단에서 구현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파트별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개별 시행 기관들이 사업을 정하고 이걸 그냥 위에서 종합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제안하건대 외교부 특히 코이카에서 컨트롤 타워를 맡아가지고 오히려 위에서부터 기획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것들을 제안을 드리는데 의견 어떠십니까? 무상 원조에 관한 지금 무상 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라는 것을 외교부 2차관이 주재를 하고 모든 그 무상 원조 사업에 대한 그 승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외교부가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유상 원조는 기재부가 수출입 운행을 시행기관으로 해서 따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유상 원조까지 외교부가 그런 역할을 하기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외교부 장관님께 1차 질의에서 ODA 제도 문제점들 말씀드렸는데요. 저 나름대로 이 문제 극복 위해서 6가지 정도 제안 드릴까 합니다. 네.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용들은 다 아까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ODA 사업 평가 방식 전면 재검토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시행 기관 수를 우리가 좀 더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1억 미만의 그런 사업들의 소액 사업은 과감하게 폐기하자.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체감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또 네 번째로는 이 수원국 수와 원조 사업 수를 축소해서 좀 더 큰 그런 사업들 위주로 재편성해서 원조의 효과성을 좀 증대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다섯 번째는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외교부가 ADA 총괄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는 게 그게 바람직하다는 다른 선진국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6번째로는 혁신적인 개발 재원 마련하고 그리고 시민사회 간의 이런 파트너십 증진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또 추가하실 부분이나 그런 부분 있으신지요? 전반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외교부가 힘이 약해서 저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외국에서 지금 현재 ODA 중에서 유상과 무상 중에 대부분의 그 선진국들은 다 무상의 ODA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전체 평균에 비해서 유상이 좀 지나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가 여러 가지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정상화가 계속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겠죠. 그런 생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상 원조하고 유상 원조의 비율이 OECD 선진국들은 거의 95% 이상, 유상이 한 5%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는 제가 차관 시절에는 70대 30이었는데 지금 60대 40으로 예.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트렌드하고 거꾸로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이제 방류한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입장이 이미 나왔습니다. 일본이 IAEA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르면 반대하지 않겠다. 근데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충분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할 것. 그다음 두 번째는 한국 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 그다음 세 번째로는 국제 원자력 기구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보장할 것 이런 조건을 내걸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해역 165곳, 공해 18곳, 그래서 1년에 4만 건에 달하는 그런 시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조 5,500억이나 투입을 해서 사실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밝혔고요. 아마 그래서인지 국민들도 수산물 소비 줄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또 최근 리포트를 꼼꼼하게 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8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 방류 작년 8월 24일부터 9월 11일 때까지 그때 리포트부터 이번에 8차 방류 올해 8월 7일부터 한 그 결과 보고서를 제가 꼼꼼히 다 살펴보면서 확인했던 것은 거기에 지금까지 이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정말 이 해당 문제점에 대한 뭐 시정 조치라든지 필요사항, 요구사항 이런 것들은 아직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국민 안전에 대해서 과학적인 분석 결과를 투명하게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아니,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가짜 뉴스가 이렇게 퍼지는 것은 막는 것이 정부의 도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국익과 다른 나라와의 외교 관계에 이 문제로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만반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